어차피 고객이 구매하게 하는 게 마케팅이라면 굳이 내가 왜 브랜딩을 해야 하죠? 물론 브랜딩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사장님들께서 단기적으로만 매장을 운영하시고 확장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말이죠. 많은 사장님들께서 매출을 위해서 마케팅을 고민하시곤 합니다. 어떻게 해야 많은 고객이 유입되고 많은 제품이 팔릴지를 항상 고민하고 계시죠. 하지만 어떻게 브랜딩을 해야 할지는 고민하지 않으시는 사장님들이 더더욱 많은 현실입니다. 마케팅과 브랜딩의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브랜딩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에 그냥 시도조차 하지 않는 분들도 대다수일 텐데요. 오늘은 마케팅과 브랜딩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쉽게 브랜딩을 접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장님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마케팅이란 상품 및 서비스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영 전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고객에게 나의 상품을 판매할 것인가가 마케팅인데요. 저희가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 사마연 채널이 어떻게 하면 사장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받을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마케팅이죠. 그러면 브랜딩이란 무엇일까요? 소비자에게 브랜드의 가치를 인지하게 하여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와 그리고 충성도를 유지하게 하는 과정이 브랜딩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고객이 물건을 찾아 우리 매장을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매장에 와서 이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것이 브랜딩이죠. 한 번 더 예시를 들어 설명하자면요. 사마연 채널을 사장님들께서 검색을 해서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사마연에서 영상이 올라왔네? 그럼 봐야겠다 하는 게 바로 브랜딩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직도 조금 헷갈리시나요? 결국은 브랜딩이라는 큰 틀 안에 마케팅이라는 작은 영역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고객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게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하고서 그 다음으로 고객이 어떻게 돈을 쓰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지속 가능한 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올바른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점이 들지 않으신가요? 어차피 고객이 구매하게 하는 게 마케팅이라면 굳이 내가 왜 브랜딩을 해야 하죠? 물론 브랜딩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사장님들께서 단기적으로만 매장을 운영하시고 확장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속 가능한 매장을 하고 싶으시다면 브랜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브랜딩이 없는 마케팅은 나보다 강력한 음식점, 나보다 강력한 제품을 판매하는 곳, 나보다 강력한 회사가 나타난다면 고객님의 선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체 가능한 순간 물거품이 되는 게 바로 마케팅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마케팅을 이걸로 강점을 두고 했는데 이거에 더 강한 매장이 나타난다? 그러면 고객님들께서 우리를 선택할 이유는 사실상 없는 거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고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게 하는, 사장님을 선택하게 만드는 브랜딩 전략이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새로 오픈한 초보 사장님도 베테랑 사장님들도 쉽고 간편하게 따라할 수 있는 브랜딩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브랜딩의 기본 과정인 3단계를 사장님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3단계를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사장님들의 브랜딩도 명확하게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첫 단계 시작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매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즉, 상권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권 분석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위치한 곳 주변을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인근에 위치한 경쟁 매장이 있다면 그 경쟁 매장은 어떠한 연령대, 어떠한 성별, 어떠한 직업군이 방문을 하고 있는지까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은 게 상권 분석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우리는 어떠한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사장님들이 사장님의 시선을 벗어나서 고객의 시선으로도 파악을 해보시는 것이 1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타겟 고객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1단계에서 했던 상권 분석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찾아올 것 같은, 찾아올 확률이 높은 고객인지 그 타겟을 설정하는 겁니다. 2단계에서 하는 타겟 고객 설정은요,
내가 왔으면 하는 고객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요. 1단계에서 한 상권 분석을 토대로 우리 매장에 우리 제품을 정말 소비할 것 같은 대상을 설정하는 게 2단계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요.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다면 이 거리까지 맛있다는 이유로 여기가 옷이 예쁘다는 이유로 방문을 할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하는 게 필요하고요. 연령층이 높은 지역이라면 중장년층을 만족시킬 만한 분위기를 가진 매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시다면 경제적 능력을 갖춘 30, 40 세대를 타겟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고객 설정 역시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단순히 젊은 직장인이 아니라 가치 있는 상품에 큰 돈을 쓸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아티스트 직업군의 30대 미혼 여성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사장님들의 매장에서 타겟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분들에 맞는 브랜딩 전략을 세우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타겟을 세밀하게 설정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모든 분들을 만족할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겠지만 사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사장님의 브랜딩 목적이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갈 수 있는 나침반이 되어지는 게 바로 타겟 고객이기 때문에 너무 다양한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닌 확실한 브랜딩 전략을 가지고 내가 타겟을 한 고객만큼은 무조건 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단계는 브랜드의 분위기를 확립하기입니다. 어떤 브랜딩을 하느냐에 따라 마케팅 방식도 다르지만 분위기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을 바로 저희는 톤 앤 매너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수제 느낌의 디저트를 판매하는 가게라면 손글씨 느낌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글씨체와 함께 원목 인테리어가 적합할 것이고요. 조금은 세련된 느낌의 카페라면 흰색 인테리어 그리고 세련된 철제 인테리어도 많은 분들이 사랑할 분위기겠죠. 이런 것을 매장에 이어 온라인까지 연결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가진 곳인데 온라인에서는 쨍한 색깔 그리고 글씨체는 두껍고 고딕체를 쓴다 하면은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충돌이 발생하는 것도 톤앤매너를 지키지 않은 브랜딩이 될 것입니다. 고객님께서 그것을 떠올릴 때 어떻게 생각하게 만들 것인지가 바로 브랜드의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분위기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 분위기에 적합한 글씨체, 색깔 이런 모든 것들을 맞추신 다음에 사장님들의 매장, 사장님들의 제품을 톤앤매너를 지켜가지고 딱 한 가지의 분위기로 집중하셔야 하는 것도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분위기를 설정하고 창작해내는 게 힘드시다면 사장님들께서 이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는 것들을 살짝씩은 참고하셔가지고 사장님들만의 느낌으로 변환하셔서 접목해 보이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케팅과 브랜딩의 차이도 알게 되었고 브랜딩을 3단계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를 온라인에 접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를 이용해도 좋고 홈페이지를 제작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들지 않고 사장님들께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이버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브랜딩을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우선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른 플랫폼을 통한 브랜딩 방법도 사마연 채널에서 지속적으로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저희 사마연 구독해 주시고 앞으로도 모든 영상 다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브랜딩에 있어서 오프라인 인테리어가 가장 중요하다는 뻔한 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사장님들은 나만의 쇼룸, 나만의 매장, 나만의 음식점을 다들 보유하고 계실 텐데요. 인테리어를 바꾸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비용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큰 리소스가 발생하며 매장도 운영을 멈춰야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저희 간단한 걸 먼저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의외로 매장의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건 작은 디테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명이라든지 매장에 들어왔더니 느껴지는 달콤한 향기, 그리고 사장님의 친절한 미소 등 이런 작은 포인트가 고객님들께 느껴지는 큰 브랜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프라인에서 이러한 작은 포인트들로 디테일을 갖춰서 브랜딩을 했다는 걸 방문하지 않은 고객님들께는 어떻게 알리실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네이버 플레이스입니다. 앞서 설정했던 저희 브랜딩에 맞는 사진들을 메인으로 설정해 주시고
이와 맞는 톤 앤 매너를 갖춘 이미지들을 통해서 소식의 업로드, 메뉴란의 업로드도 하실 수 있고요. 또는 저희 제품을 판매하는 스토어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톤을 유지해 가지고 고객님들께 한결같은 분위기를 제공하는 것도 저희가 온라인에서 네이버를 통해 할 수 있는 브랜딩 전략입니다. 두 번째 스텝은 바로 고객과의 관계 형성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통이죠.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사장님들과 고객님들이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실 수 있는 창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어디서 고객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다들 뻔하게 리뷰에 대해서 답변을 남기면 소통이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리뷰 답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보이기도 하고 그 리뷰를 남겨주신 고객님들께 감사함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그 리뷰를 본 다른 고객님들까지 우리 매장의 브랜딩과 우리 매장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이처럼 플레이스와 스토어의 리뷰가 중요하고 리뷰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해야 한다라는 걸 많은 사장님들은 알고 계시지만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으십니다. 그건 바로 블로그 리뷰입니다. 이 제품을 진짜 추천합니다. 따봉을 남겨주시는 블로그 포스팅. 이 음식점 진짜 맛있습니다. 여기 재방문 각입니다. 라고 남겨주시는 음식점 포스팅. 여기 옷 진짜 예뻐요. 여기 옷가게 무조건 방문해보세요. 라고 남겨주시는 블로그 포스팅까지. 사장님들께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건 블로그 리뷰이기도 합니다. 그 포스팅들에 들어가셔서 댓글도 남겨주시면서 이렇게 소중한 포스팅 감사합니다라고 한 번쯤 표현을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사실 블로그 포스팅은 체험단일 수도 있지만 일반 고객님들께서도 많이 남겨주고 있으시고요. 그저 리뷰를 남기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결과입니다. 그분들에게 사장님들께서 직접 소통을 하며 우리의 끈끈한 관계를 구축한다면 그분들은 당연히 재방문, 재구매로 이어지실 거고요. 그걸 본 제3자분들은 여기 괜찮은 곳인가 봐. 여기 가봐야겠다. 여긴 사장님이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해 주시네.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져 하면서 또다시 재구매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불러일으켜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매장에 연결되어 있는 리뷰라고 안 보이는 곳들도 있는데요. 그건 바로 고객님들께서 일상 글을 통해서 우리 매장을 살짝 언급했을 경우입니다. 내가 여기서 옷 샀는데 여기 옷 예뻐요. 이런 식으로 일상 글에서 살며시 나타난 포스팅은 사장님들께서 바로 찾기 어려우실 텐데요. 이럴 때는 잠깐 시간을 내셔서 네이버, 다음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장님들의 매장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사장님의 제품도 검색해 보시고 매장 명도 검색해 보시면서 필터를 최신으로 설정을 하신 다음 이건 내가 못 봤던 건데 새롭게 올라왔나 봐 하면 들어가 보셔서 한 번씩은 리뷰 답변도 남겨주시고 댓글로 감사하다라고 남겨주신다면 고객님들께서는 사장님들과 원활한 소통에 감동을 받으시고 재구매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렇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고객과의 관계 형성은 1단계에서 말씀드렸던 것보다 더더욱 강력하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브랜딩을 하는 목적이 결국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충성심과 끈끈함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소통만큼 중요한 건 없다 보니까 사장님들께서 꼭 모두들 접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마케팅과 브랜딩의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브랜딩을 어떻게 세우면 되고 어떤 식으로 실행하면 될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당연히 마케팅과 브랜딩은 헷갈리고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브랜딩을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오늘 3화연 영상에 댓글로 사장님들의 고민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사장님들과 함께 고민할 테니까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도 사장님들께 도움드리는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